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술 전문가 룽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졸업한 모교에 와 있습니다. 제 후배님들께 저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지금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있을 강연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쭉 적어보다 보니까 이걸 제가 후배님들께 뭔가 조언을 드린다, 알려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진짜 이거 나 대학교 때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 돌아가서 나의 20대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영상은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30대 후반이 되어서 보니 20대 때 내가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5월의 캠퍼스는 언제나 너무 오르네요. 아르바이트를 과외만 했다는 것이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특히나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가 아웃백,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맛집, 완전 소문난 맛집, 이런 곳에서 알바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외는 돈 말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아니 직장 생활을 좀 미리 경험해보는 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사의 시스템 같은 거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수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매니저님과 일반 알바생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고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계속 바뀌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자산이 되었을 텐데 이제 와서 그거를 경험하려니 제가 놔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진짜 실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샌드위치집 가게에 몇 달만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요즘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참 과외만 했던 나 왜 그랬니 너무 아쉽다 라는 큰 후회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 다음으로 또 제가 후회되는 것은 휴학을 선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호학과의 특성일 수 있는데, 간호학과는 1, 2, 3, 4학년을 이제 내리 좀 연달아 해야 하고, 휴학을 하면 동기들보다 뒤처진다? 커리큘럼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또 실습을 워낙 하는 그런 과이다 보니까 다음 학번들과 친해지는 것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감수하기가 싫어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다니게 되기는 하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저 때는 그랬고, 저희 학번만 해도 휴학을 하는 친구가 한 3명, 2명 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1년 뒤처진다? 뒤처지는 게 정말 아닐 뿐더러 오히려 내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오히려 저에게 굉장한 마이너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휴학을 안 했나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만한 어떤 리스크? 그때 생각하기로 리스크죠. 지금은 리스크도 아니지만 뭔가 동기들과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 다음 학번과 계속 다시 친해져야 된다는 리스크, 그리고 뭔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동기가 선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어떤 것이 두려웠는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리스크가 아닐 뿐더러 그 리스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선택을 하고 싶었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참 저는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니 또 하고 싶은 게 잡다하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뭐 하나 정말 간절하게 경험하고 싶었던, 간절하게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것이 없지 않았나. 굉장히 꿈이 많고 도전하는 성향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목표가 없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학교로 돌아가서 휴학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휴학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전해보고 준비하고 또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꼭 그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친한 것 같은 친구들과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차피 계속 연락이 될 친구는 연락이 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실상 지나면 두려움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게 있나를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후회돼요, 이거는. 왜 그랬어, 나? 정말 왜 그랬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어를, 그러니까 뭐 점수를 잘 받겠다 이것보다는 일상적인 프리토킹이 어쨌거나 개발세발이라도 가능한 정도라도 되었어야 한다. 이게 두고두고 저의 발목을 잡네요.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부터, 대학 생활에서의 어떤 것에 트라이 하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의 저의 폭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인풋을 넣어야 하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물론 번역기를 돌릴 수도 있지만 자꾸 한글로 된 글을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영어가 편하고 영어로 된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사람의 인풋의 폭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저도 계속 노력 중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대학교 때 떼고 왔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떼고 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제가 이 영상을 혹시나 10년 뒤에 보면서 너 그때라도 하지, 그때 말만 하고 안 했냐, 지금의 10년 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또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원망을 들을까봐 지금이라도 정말 영어 공부에 시동을 걸어봐야겠다. 나의 발전과 블록스위스의 내 번영을 위해서 어쨌거나 이거는 필수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정말 가봐야 돼서요, 집에 가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다음으로 후회되는 건 책 읽기를 너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책 읽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대학생의 인맥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을 너무 하지 않았구나 싶은 거죠. 이게 책이 될 수도 있지만 블로그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큐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능 안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저 때는 유튜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 너무 많이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게 참 아쉬워요. 저는 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는다는 거,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담긴 콘텐츠를 본다는 거, 이건 인생 후기를 본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건 살 때 굉장히 후기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후기가 없으면 그 물건 사기가 좀 두렵기도 하죠.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후기를 찾아보고 나에게 적용하면 어떨지 상상해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하죠. 특히나 그래서 요즘에 옷 살 때요, 이 사람의 키랑 몸무게가 오픈되고 4사를 샀는지 5를 샀는지 66을 샀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후기는 디테일하게 어떤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참고를 해가면서 물건을 사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도 후기를 참고하면서 이걸 결정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좌충우돌한 이야기들은 왜 후기로 찾아보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이미 사본, 그러니까 그걸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왜 나는 이미 후기가 있는데도 전혀 읽어보지 않고 나 혼자서만 이거를 갈까 말까, 선택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그러면 많이 읽게 됐나? 정정할게요. 좋아하게 됐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책을 꾸준히 안 읽다가 퇴사를 굉장히 고민하던 그 시기에 책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고, 책에서 정말 많은 후기, 인생 후기를 읽으면서 저만의 그 판단 기준이 세워졌고, 그걸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내가 왜 20대 때 책을 읽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연관된 첫 번째 이유는 퇴사를 할 때만큼 간절한 고민이, 정말 생사가 달린, 내 앞에 커리어가 달린 그 정말 간절한 고민을 나는 20대 때 하지 않았구나, 나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구나, 이게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궁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찾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간호학과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취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요즘은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 학번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취직이 좀 보장되어 있었어요.
물론 뭐 국가고시도 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하지만 막 30개씩 서류 면접을 넣어서 막 떨어지고 마음을 졸이고 이런 환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내가 뭔가를 골똘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게 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또 왜 그렇게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나? 라고 하면 그것 또한 경험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네. 아, 이런 방법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런 깨치는 경험들을 자주 하고 그것으로 깨치는 게 나한테 습관이 됐다면 저는 그때도 아마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책을 찾아보거나 뭐 블로그를 찾아다니거나 라는 노력을 분명히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찾아보면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책을 안 읽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4가지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 다양하게 해볼 걸. 휴학해서 뭔가에 하나에 제대로 몰입해볼 걸. 그리고 세 번째,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해놓을 걸. 그리고 책 읽을 걸. 이 4가지잖아요. 이걸 보면요, 여기에서 또 공통점 단어 하나를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경험. 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다 간접 경험을 하거나 직접 경험을 해볼 걸 하는 후에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나 휴학은 직접 경험에 해당하고 영어 공부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도구이죠. 그리고 책은 간접 경험일 거고요. 여기서 제가 욕심을 하나 더 내보자면요. 일기를 쓸 걸. 이걸 하나 더 끼워넣고 싶어요. 앞에 4개는요. 경험에 대한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주파수를 내가 탐색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인풋을 이제 내 걸로 소화하려면 내 안에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들으면 여기에 혹하고 또 저거 들으면 저기에 혹하고 뭐 한 게 제대로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탐험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탐험을 한 결과 이제 몇 가지는 좀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고 그게 일기 쓰기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서부터 일기 쓰고 플래너 쓰고 이렇게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을 시작한 전데요. 이 일기로 내 중심이 잡혀 나가고 있고 이전의 삶과는 이 내면의 힘 자체, 중심이 되는 힘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 4개가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라면요. 하나 정도 이 일기 쓰는 건 이걸 내 안에서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으로 욕심내봤습니다. 20대를 추억하면서 정리를 해본 영상인데요. 또 그렇다고 늦은 건 없지 않나 싶어요. 요즘 김미경 선생님이 마흔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100세 시대를 이제 24시간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100세가 24시면 50세가 이제 점심 12시 39인 저는 10시, 11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아직 점심도 먹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늦은 건 전혀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제가 이 후회되는 점 중에 30대 후반에 할 수 있는 만큼 적용하면서 나아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학생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대학생을 저처럼 훌쩍 지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안녕.